다음 세션은 여러분들 그 최근에 텔레콤에서 오픈한 옥수수 서비스를 혹시 써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으로 좀 답을 해주셨어요. 옥수수를 써보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역시 저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여기 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옥수수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설명해 주실 SK텔레콤 미디어사업 본부장님 김종호 본부장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미디어사업 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옥수수, 제가 다 못 봤어요. 많이 좀 들었나요? 안 드셨으면 꼭 다운 받고 가시라고 제가. 옥수수가 사실은 먹는 건데요. 옥수수 이러면 저한테 대부분 마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털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털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시체말로 뭐 완파한테 쓰리강냉이, 또 강냉이. 여기는 확실히 웃지 않으신 분이 많네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개발자 분들인가 싶기도 한데요. 왜 SK가 이 시점에서 옥수수를 고민했는지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SK가 기존에 BTV 모바일이라고 하는 BTV 모바일, 아까 이제 앞서 설명한 BTV가 IPTV였고요. BTV 모바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IPTV의 일종의 이제 익스텐디드한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있었고요. 호핀이라고 하는 VOD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서비스 주체는 SK 브로드밴드, SK 플래닛이었지만 SK가 두 개의 서비스를 지난 3년 정도, 호핀의 기간까지 치면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합치게 되었던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이 10배 늘었다 또는 5배 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체의 어떤 그 트래픽 중에서 트래픽의 점유 수준 또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목격을 하고 있겠지만 그 이동 중에 또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소비 패턴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양적인 사실은 비디오 트래픽의 증가,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의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바일 트래픽, 비디오 트래픽이 10배 증가했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바일에 있습니다. 즉 모바일은 개인 매체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소비가 개인적인 소비에 굉장히 천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모바일 트래픽이 10배 느는 동안 그러면 고객이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느 부모가 주말에 초등학교 자녀에게 외식을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곧 8시에 시작하는 양띵님의 생중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는 양띵이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죠? 이제 이게 세대 간의 굉장히 컨텐츠 소비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비 격차의 가장 핵심적인 이 근간이 이제 모바일을 통한 소비이고, 이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이 비디오 트래픽의 양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세대 간의 콘텐츠의 격차도 격차이지만 기존의 TV 콘텐츠, 방송, 그리고 또 극장, 영화, 이러한 기존의 소위 저희가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부르는 영역의 소비 또한 모바일을 타고 더욱더 팽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의 증가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저희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 기존의 BTV 모바일과 호핀이 주로 콘텐츠를 가지고 플레이했던 것은 IPTV에서 인기가 있는 콘텐츠들, 기존의 플랫폼 영역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였다면,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면서는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겠다, 다양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고민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대한민국이
그 엔스크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빙이라는 서비스가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 그 PC에서 시작을 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확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푹이 나오고 또 텔코형 올레 TV 모바일, BTV 모바일, LG 플러스 TV 이와 같이 텔코들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TV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까 저 질문해 보니까 넷플릭스와 왓챠의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략적으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흔히 그냥 코드 커팅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를 내가 쓰면서 나는 넷플릭스 하나를 쓰고 집에 있는 케이블을 끊고 그냥 뉴스나 이런 것들은 CNN 앱이나 뭐 이런 걸로 보아도 나는 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미디어 소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코드 커팅을 만들죠. 즉 미국인들의 미디어 소비의 한 60% 정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콘텐츠면 내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넷플릭스는 한 점유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10% 정도? 내가 들어가 봤더니 내가 외국에서 생활을 했고 넷플릭스가 왔으니까 한번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들어가 봤더니 콘텐츠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누군가 친구가 야, 넷플릭스에서 이러이러한 미드를 봤는데 매우 재밌다 또는 매우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 거냐? 미디어라고 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로컬로 나왔을 때에는 그 로컬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점유 수준을 키워 나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이제 미디어의 전문가들 또는 내부의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 동안 넷플릭스의 어떤 수준은 그렇게 태풍의 찻잔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넷플릭스도 이러한 미디어 소비를 점점점 장악해 나가면서 경쟁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데 저희가 본 것은 왜 넷플릭스가 그러면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느냐? 두 가지. 하나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이 있죠. 특히 컨텐츠 소비를 빈지 비움과 같은 몰아보기 소비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들의 어떤 미디어 소비에 대한 장악 능력. 두 번째는 추천이나 개인화와 같은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고객의 소비 패턴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는 유저 플레인들리한 어떤 플랫폼적 강점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어떤 칭호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플랫폼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넷플릭스하고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쟁이 심화되었고 글로벌 플랫폼이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길게 보면 굉장히 큰 경쟁 플랫폼을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시장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또 하나는 많은 사업자가 아직 풀고 있지 않지만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또 남미나 해외로 가면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지는 가장 비즈니스의 취약점은 컨텐츠의 판권을 다 전부 국가마다 달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디어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로 나갈 수 없을까?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최근에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자들의 고민인데 TV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IPTV는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 권한 안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은 그 국가의 오퍼레이터를 인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모바일 플랫폼은 OTT로서 충분히 컨텐츠 권리가 확보된다면 여하의 다른 장점을 가지고도 시장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바일 컨텐츠를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의 비전이자 고민은 글로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러한 촉발 지점이 이 넷플릭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더 국내 사업자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사실은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라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TV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만큼 돈을 내고 소비하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윌링투페이가 IPTV만큼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 UI, UX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어디에서 많이 본 것과 같은 목록을 보여주고 고객이 다시 검색을 해서 찾아야 하고 그 찾게 되면 그것을 플레이에 대한 뭐 정보를 보고 이런 어떤 기존의 미디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플랫폼이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고요. 자, 판 자체를 그러면 한번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고객이 그러면 무엇을 원할까인데 이 부분은 각자 사업자마다 많은 어떤 고민을 하는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TV와 다른 모바일의 어떤 고객의 소비 팩터는 좀 더 모바일 포커스라고 하는 어떤 워딩으로 정의해 볼 때 어떤 고객들이 지금 보면 네이버를 열어서도 동영상을 쉽게 접촉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을 열고도 내 친구의 타임라인에서 또는 내가 검색을 통해서 찾거나 또는 유튜브 나에게 배달되어 오는 유튜브 영상들 또는 음성적이지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친구들로부터 날라오는 링크들 이런 것들의 종합입니다. 즉 현재 이용자들은 한 개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서비스를 계속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에 여기 계신 분이 SK텔레콤의 LTE 이용자라면 옥수수를 또는 KT의 이용자라면 올레TV 모바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 개쯤은 그냥 얘는 내가 모바일 TV로 스포츠 중계가 될 때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중계를 하는데 퇴근할 때 내가 드라마를 놓쳤다면 그런 앱들을 쓰는 이런 형태의 메인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불편할 것이냐 일일이 다 찾아야 하고 친구로부터 들었으면 다시 찾는 어떤 번거로움 이러한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모바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매일 20여 개의 모바일 업데이트를 앱 업데이트를 받죠. 무심코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도 받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떤 이 알람들을 모바일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검색의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좀 나만의 시청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좀 더 모바일의 동영상 소비에 포커스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작년에 이제 그 모바일 그 컨텐츠를 보는 패턴에서 세로뷰라고 하는 이제 이 가로뷰가 아니라 이제 세로뷰로 보는 방식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의 포맷들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면 컨텐츠의 다양성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BTV 모바일과 호핀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한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를 죽이고 하나 밑에다가 종속을 시켜 놓으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두 개의 집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옥수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고요. 옥수수는 알알이 꽉 차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꽉 차 있다, 언제든지 뽑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개인화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친근함을 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비디오 플랫폼이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IPTV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플랫폼적 가치가 내가 일정한 돈을 내고 그리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고 감동을 받고 어떤 이런 패턴 안에 있는 플랫폼인데 모바일에 포커스된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소셜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른다라는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 서비스가 좀 확장해도 무방한 이름이 없을까? 무슨 TV 이것은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미디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옥수수가 SNS가 될 수는 없을까?
아마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옥수수에서 커머스를 한다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름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하에 저희는 옥수수라고 하는 이름을 선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라고 하는 어떤 현재의 슬로건을 네, 광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땐 옥수수 네, 이 광고 다 보셨습니까? 네, 이게 저기 세 명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비하인드 잠깐 말씀드린 원래 옥태견하고 유승호 아시다시피 옥자가 들어가서 썼어요. 이제 광고 통해서 그냥 일단 1차 광고는 옥수수라는 걸 계속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야 옥수수가 뭐냐고 했던 사람들도 브랜드가 원래 그렇듯이 많이 익숙해지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옥수동에 사는데 자기 집 앞에 옥수수 동물병원이 있다 해서 뭐 이런 얘기도 주시고 그러는데 옥수수 이렇게 저희가 의도한 바는 그러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의 시청 방식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나만의 시청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의 어떤 추천의 경험과 어떤 소비 경험을 좀 개인화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누군가에게 영화관으로, 누군가에게는 TV로, 누군가에게는 스낵 비디오 상영관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 고민의 핵심인데요. 실시간 TV, 방송, 영화 그리고 캐스트가 이제 모바일 MCN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이용자의 콘텐츠 기호는 다 다르지요. 특히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스포츠 중심으로 하는 남성, 드라마나 오락과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패턴은 다른데 모든 앱들은 앱을 여는 순간에 동일한 콘텐츠 목록을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다시 검색을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을 이용자가 저희가 번호만 넣으면 그 번호 뒤에 갖고 있는 데모 정보를 통해서 나이와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20대 남자와 40대 여자가 보는 페이지를 다르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한 번 더 이용자가 옵트인으로 설정 기능을 통해서 나는 이걸 TV처럼 볼 거야 해서 실시간을 위쪽으로 열면 실시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완성형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술이자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알고리즘도 분석을 하고 또 해외의 이제 여러 유수의 솔루션들과 만나가지고 그의 도입도 검토를 하면서 저는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 넷플릭스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소위 컨텐츠를 등록할 때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다 입력을 합니다.
방송사나 영화사가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따로 사서 입력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메타데이터가 가장 풍부하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영화입니다. 근데 넷플릭스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다 새롭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해외 영화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메타데이터 작업을 모든 분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랭킹 기준이나 또는 고객이 본 이력 기반의 기준을 가지고 여하 소팅 방식을 통해서 여기에 뿌려주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롱테일 콘텐츠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핫한 이 헤드에 있는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10개의 추천 콘텐츠 중에서 2개의 부작 콘텐츠만 있더라도 사실 그냥 스킵해버리는 게 기본적인 고객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매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곧 그 내부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A/B 테스트 플랫폼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에게 그러면 2개의 컨텐츠를 줘보자.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정의를 주어보고 어떤 것이 더 고객들에게 비헤이비어상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적합한 어떤 이 추천의 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소위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기술, 나의 이력과 그리고 타인의 이력을 매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결과값을 가지고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이 기술을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라는 영화를 한번 지금 호핀도 아직 있으니까 호핀, 옥수수 또는 다른 앱들, 넷플릭스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결과값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그러면 이용자가 어느 지점에서 여기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의 정확도와 저희가 하나 보는 건 이 서비스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리스 내부자들과 비슷한 영화들, 내부자들 관련 동영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당신이 본 당신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본 영화라고 명칭을 넣는 것과 명칭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은 어떻게 틀릴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것을 서비스 장치화하는 작업들입니다. 아까 이제 왓챠 얘기도 어느 분이 하셨는데 왓챠는 상대적으로 저희하고 기술적인 제휴도 하고 있는데 메타데이터의 작업들을 매우 잘 했고요. 최근에 런칭한 왓챠 플레이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 레벨의 어떤 추천들을 예를 들면 내부자들이면 내부자들 안의 키워드가 예를 들면 폭력이었다. 그러면 샵 폭력 해서 비슷한 거로 그런데 그것이 폭력으로 키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눈길이 가고 그래 폭력인데 이게 5년 정도 된 영화지만 이렇게 볼만하겠다 이런 어떤 개연성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사업자들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어느 사업자가 가장 유저 프렌들리하게 갈 수 있느냐가 고민인데 마이 옥수수라고 한 그것을 저희가 상단에 내세워서 저 부분을 좀 차별화로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린한 방법으로 계속 개발과 서비스 작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의 문제이냐 또는 서비스의 문제인 거냐 이 부분에서는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개발자들과 함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개발자 중에서도 앞에 있는 저런 기술에 대해서 고민과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인천 대표님께서 컨텐츠 플랫폼의 다양성, TV와 모바일 또는 IPTV 케이블의 융합 이런 플랫폼의 다양성에 의해서 컨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플랫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포맷도 저희가 방송 후 직후나 또는 극장 동시 상영 이와 같은 어떤 폴더별의 다양성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갈 거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말씀을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화된 컨텐츠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특히 작년 MCN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트렌드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수익을 찾아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포맷이 아까 말씀드린 10대는 나이가 9세, 10세의 10세는 양띵이라고 하는 BJ가 만든 아프리카의 콘텐츠가 MBC가 하는 자기 또래의 방송 콘텐츠와 견주어서 동급의 콘텐츠인 것이죠. 이미 어른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그 지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어떤 제작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성을 지향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발자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콘텐츠를 뿌리고 이것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그리고 수익화 작업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스포츠에 좀 더 저희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국내 스포츠는 우리의 일과 시간과 맞춰가지고 플레이가 되지만 해외 콘텐츠의 경우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죠. 올해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는 사실은 낮밤이 바뀌어서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항상 실시간적으로 봐야 하는 면에서 본다고 하면 모바일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하고 특히 스포츠의 결과, 정보 이런 부분들을 양방향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실시간 중계, 녹화, VOD, 쇼클립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오리지널 콘텐츠의 오리지널은 저희가 직접 오너십을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영역들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MCN형 콘텐츠 유형인데 이 부분이 고객의 소비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캐스트 다양한 형태로 소비가 됩니다. 장르 또한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 최근에 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대, 20대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 유형들입니다. 저쪽에 나오는 여러 사업자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을 시켜서 수익화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산업을 키우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아직까지 MCN 플레이어들의 밸류에이션은 트레저 헌터나 또는 메이커스 이런 데들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산업의 규모, MCN의 산업의 규모는 추정을 해보면 아직까지 1000억을 넘지 한 2000억? 이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MCN 콘텐츠들의 어떤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옥수수를 통해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큐레이션 할 것이냐. 이 많은, 저희도 한 4,000편 정도의 MCN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비하게 할 것이냐를 소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여하이 추천을 해주고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다시 사업자들에게 환원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소비를 자극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가 마치 이것을 TV처럼 보고 싶다. 나는 이게 DMB야. 나에게 DMB야라고 했을 때 최초의 설정 기능에서 TV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용자는 이 앱을 열 때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 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에게 다양한 어떤 소비 방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쪽에 이제 내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VR 콘텐츠인데요. VR 콘텐츠는 아까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옥수수 안에 이제 3월달에 VR관을 오픈을 합니다. 일단은 360도 VR을 통해서 플레이어에서 VR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VR은 마치 3D와 비슷하게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것을 포맷으로 채택을 해줄 때야 사실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지금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특히 HMD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여러 사업자들이 지금 VR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입장에서는 비디오 소비에 있어서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측면, 특히 공연이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용한 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60도 VR, 터치만으로 가능한 형태의 또는 HMD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어떤 VR, 이러한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 스테이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VR 콘텐츠가 아직은 메이저 사업자들이 뛰어들고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이저, 저희가 조금 더 메이저 사업자하고 친하니까 지상파, 종편, CJ 이런 여러 사업자들에게 VR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VR 콘텐츠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옥수수가 의미 있는 거는 통신사 상관없이 모두 저희가 콘텐츠를 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BT 모바일의 경우는 SK텔레콤 이용자 많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통신사와 상관없이 특히 스포츠 콘텐츠, MCN 콘텐츠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패키지들이 텔레콤 가입자의 경우에는 좀 더 풍부한 콘텐츠가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장벽, 진입 티켓을 좀 더 낮추어서 고객의 트래픽을 모으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의 고민들입니다. 1월 28일 날 런칭을 했고요.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입자와 UV가 굉장히 성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성장보다 아까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천 서비스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와 달리 저희가 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개발자들을 한 70% 정도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개발 자원을 통해서 이 개발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내재화하는 이유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스피디하게 경쟁력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넷플릭스 한번 써보시면 일단 앱이 느립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로컬 대응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는 미국의 저속 네트워크에 이 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이 느리더라도 일단 로딩 느린 과정 기간 안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불러와서 로딩이 되고 나면 굉장히 안정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앱들은 굉장히 빨라야 하고 굉장히 데이터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야 합니다. 이용자의 기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화된 개발력을 가지고 좀 더 올 한해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는 서비스 혁신적인 이러한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그냥 어떤 데이터 촉진 수단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와 어떤 개발의 생태계를 도움을 주고 어떤 산업의 생태계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글로벌 지향의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희가 주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개발자 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또는 같이 할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종호 본부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개를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병덕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데이터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의 콘텐츠 영역들, 방송, 영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뒷단에 이제 개인화의 기술 로직들이 공통 영역이 있고 차별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한 70 정도 되고요. 옥수수만 독자적으로 가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생산되고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콘텐츠를 데이터를 통해 제작 단계부터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넷플릭스처럼 이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제작에 환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콘텐츠 공개 이제 말씀을 유저 소비 패턴 데이터 공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언제든지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도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내려보시면 저기 해외 IP는 아시다시피
일부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현재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시도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평가 절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평가 절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출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왓챠플레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런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들은 저희가 굉장히 벤치마킹 많이 하는 서비스들이고요. 또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서비스를 보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서